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이제 나오나요? 예, 이제 나오나 봅니다. 예, 마이크 이제 나옵니까? 네. 예, 한동안 오디오 사고가 없었는데, 예, 오래간만에 또 오디오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 예. 아, 참. 오디오 사고가 이제 안 날만 하니까 한동안 안 나고 이제 오디오 사고는 없이 잘 넘어가는구나 했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오디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아까까지 멀쩡히 잘 됐는데요. 막상 지금 하려니까 또 에러가 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다 나오시죠? 예, 소리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당황했습니다. 예, 보름달님 진짜 당황했습니다. 예. 자, 요즘 어수선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뭐 어수선한 날이 계속되고 있긴 하네요. 자, 근데 이 어수선할 때 북한은 계속해서 뭘 자꾸 쏘는지 툭 하면은 미사일을 쏜다, 툭 하면 포를 쏜다, 밤에 포 쏜다, 낮에 포 쏜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북한이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윤석열이 현무 미사일 쏘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그냥 이렇게 좀 날아가다가 추락한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거꾸로 날아온 거 아니에요. 발사를 했는데 날아가야 돼. 동해 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거꾸로 온 거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고장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여러 가지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 지금 한동안 못 쏠 겁니다. 현무 미사일. 게다가 에이테킴스도 이번에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이 도중에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이 역시도 바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검을 하니라고 한동안 우리는 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뭐야? 예, 놀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쐈다. 니들 한번 쏴봐라. 쏠수 좀 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도발도 도발이지만 도발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부분 아니 뭐 대충 보면은 그렇게 의미 있는 미사일 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포병 사격만 해봤자 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포병 사격도 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 예, 니들도 쏠 수 있으면 쏴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놀리는 겁니다. 예. 자,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나라를 더군다나 이 국방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오죽했으면 우리 군 전력의 3분의 1도 안 되는 북한군이 우리 국군을 놀림감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참 몇 달 사이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짐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굳이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대응 사격에 또 대응 사격, 맞대응 사격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극동아시아 쪽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때 오히려 북한을 우리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끌어들여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통일도 가까워지고 또 비핵화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을 쓰겠다. 아니 북한은요 압박해가지고 안 통해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게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힘들어도 버티는 애들입니다. 사실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 때 잘 버티잖아. 오히려 우리 국민들 힘들 때 더 잘 버텼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북한 애들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 때 더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또 목을 조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남측에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비핵화도 얻을 수 있고 평화도 얻을 수 있고 더 나가서 통일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대응에 맞대응에 또 맞대응에
그게 또 맞대응에 이렇게 계속되어 오다가 결국에 우리 쪽에서 먼저 사달이 났죠. 왜? 북한은 전자장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기계식 장비예요. 이게 정확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아날로그라 원래 그렇잖아요. 아날로그가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디지털은 정확하긴 한데 고장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안 벌어지게 하려면 미리미리 점검을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군사 대비 태세,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거죠. 자, 몇 달 사이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윤석열. 근데 망가뜨렸으면은 지만 피 보면 될 건데 이 피는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그게 갑갑하죠. 아, 정말 짜증납니다. 그게 짜증납니다. 그죠? 자, 오늘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요. 예, 클로이님, 그 다음에 이끌림님, 김선경님, 그 다음에 김선경님, 정영애님, 그 다음 또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예, 다른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예,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로이맘님,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서른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고 하셨고요. 테디 12남매맘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셨습니다. 예, 오늘도 테디 12남매맘님, 소정님, 베리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조영선님, 군 공무원, 그러니까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군무원은 일 안 하나 봐요. 글쎄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얘기는요. 벌써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이유, 무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도 야,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어? 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야, 이건 좀 무리인데? 오반데?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검찰이 굳이 이렇게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 이유, 그 숨은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드러나는 것은 나라라 똥파리 작전이 아닌가. 예. 서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준동하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로 들고요. 그 외에 제가 취재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이랬구나. 이래서 검찰로서는 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무리해서 일부러 언론 플레이 좀 나가게끔 이렇게 많이 보도되게끔 일부러 검사들이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구나 하는 그 이유를 조금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파악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요. 윤석열의 지지율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또 18%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때문에 꼴찌를 탈출할 뻔도 했습니다. 매번 영국 총리 때문에 영국 총리하고 꼴찌 다툼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꼴찌 탈출할 뻔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발표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결국 또 꼴찌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또 18%, 그 다음에 또 꼴찌. 영국 총리 덕에 꼴찌 탈출할 뻔했는데 또 꼴찌. 이 얘기를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 자, 대검의 부적이라니. 예. 예. 대검 연못 주변에요. 용자가 쓰여진 부적이 막 뿌려져 있었답니다. 용자 부적. 대검의 용자 부적. 네. 얼척이 없죠. 예. 이 얘기가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동안 말씀은 별로 못 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있대
라고만 제가 전해드렸지 실제로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했는데 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대검 연못 주변에서 용자 부적이 나왔었다. 야, 참 대단한 나라죠. 예, 이거는 뭐 무속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무속의 민족의 모양입니다. 탱구리의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주제는 대검의 부적이라니 대검 청사 뒤 연못에서 목격라는 얘기.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에게 짜증난 미국. 전술핵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한마디 날렸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전술핵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약간 짜증이 난 목소리로 이게 푸틴한테서 나온 얘기인지 김정은한테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술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무책임한 말 하지 마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또는 한국 정부라고 대놓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그리고 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외교관, 직업 외교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발언입니다. 보통 대사는요, 그 주재국, 자기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나라,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국가 원수를 정면으로 공식 석상에서 비난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비난했다가는 쫓겨나요. 그렇잖아요. 그 한 나라의 대표인 사람인데 그게 대사인데 그 대사가 그 나라 국가 원수를 비방한다든지 외교 관계자를 비방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비판을 할 때도 애둘러서 비판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미국 대사의 발언은요. 아주 거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외교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톤의 비판이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술핵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라. 무책임한 말 하지 마라. 비록 윤석열 그리고 현 한국 정부를 지칭한 바는 없지만 네. 그러면서 오히려 푸틴이 했는지 김정은이 했는지 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물타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 거는 뭐다? 윤석열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현재 윤석열 정권에게 짜증이 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짜증이 났습니다. 야, 참 희한한 반미 정권이죠. 이런 반미 정권, 네. 역대 본 적이 없는데 참 놀라겠습니다. 예. 자, 로망스님, 미국 대사 영어 잘하니까 경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예, 미국 대사 영어 잘하겠지요. 예. 큰돌님 들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척불님 오셨고요. 손효금님 오셨습니다. 제갑서님, 예, 설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아, 정진석 발언 문제 안 삼나? 예, 정진석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예, 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래요. 이렇게 높은 수위의 경고를 한번 하고 나면요. 한동안 조금, 입을 다뭅니다. 냉각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별다른 경고 사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술핵 발언이 자꾸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짜증을 한번 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 준비해 봤고요.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 주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파리바게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파리바게뜨 쪽에서 오늘 황당한 기사가 났어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이 점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파리바게뜨 일선 점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게 조선일보 쪽 보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불매운동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자재를 호소했다. 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자, 일단 좀 황당하죠. 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대리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가맹점주협의회는 피 묻은 빵, 목숨을 갈아 넣은 빵 등 사고와 무관한 자극적인 언어로 이목을 끌기 위한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가맹점 자영업자, 그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불매를 조장하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같다. 랍니다. 이 뭔 소리예요, 이거?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언론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SPC 쉴드 치려고 엄청 노력했죠. 하지만 우리 SNS 네티즌들이 혹은 유튜버들이 도저히 나 파리바게뜨빵 못 먹겠다라고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게 불매운동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피 묻은 빵이지, 목숨을 갈아 넣은 빵이지, 그게 왜 사고와 무관한 자극적 언어입니까? 그러면 밤새워서 만든 빵,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만든 빵,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잠을 못 자가면서 잠을 빼앗기며 만든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24시간 동안 밤샘 동안 밤을 꼬박 새워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피 묻은 빵이 아닙니까? 목숨을 갈아 넣은 빵 아닙니까? 밤샘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빵이라면 그거 목숨을 갈아 넣은 빵 맞아요. 아니, 빵 만드는데 뭐 왜 밤을 셉니까? 근데 그 정도로 밤을 새야 될 정도라는 것은 뭐냐? 일은 많은데,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은 촉박한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 밤을 새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밤을 새워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거는 목숨을 갈아 넣은 거 맞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면 피 묻은 빵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사고와 무관한 언어입니까? 못된 소리죠, 이거. 그리고 무고한 가맹점 사업자와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불매를 조장하는 거. 누가 가맹점이 피해가 입나요? 이거는 가맹점의 피해는 파리바게뜨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걸 왜 언론 탓으로 돌립니까? 왜 시민들 탓으로 돌려요? 자, 제가 이 내용, 왜 이런 가맹점주협의회에 이런 성명이 나왔는지 제가 살살 취재해봤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요, 진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업주 SPC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죠. 노조라면 어용노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상 가맹점주를 앞세워서 실은 SPC 이 업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매운동을 우리가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불매운동을 하지 뭐가 어디 뭐 가맹점주들 때문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은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는 예, 파리바게뜨가 책임을 지는 거죠. 왜 그걸 언론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이런 보도자료 꼭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가게라도 하나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이거 하나 여는데 한 3억 정도 제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로 3억이라 그랬어요. 뭐 임대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 아시다시피 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 3억 정도는 기본으로 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공장을 가야 했던, 그리고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동생과 부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밤샘 노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겨우 이런 거를 이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불매운동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그러세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밖에 더 됐어요. 그리고 불매운동을 안 한다고 지금 파리바게뜨 빵이 잘 팔릴 것 같아요? 불매운동 안 한다고 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요, 들어가다가 정말 빵에 손이 안 갑디다. 들어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빵을 집었다가 문득 떠오르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그 빵 만드는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어? 그것도 밤새 일을 하다가 23살 젊은 아가씨가 대학도 한번 못 가본 친구가 가난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밤을 새웠던 그런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러잖아. 빵을 계속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런 데가 불매운동을 안 당하면 어디가 당합니까?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요, 기자들이나 언론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파리바게뜨 가맹 본사로 가서 야단을 쳐야 돼요. 니들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참. 정말 저는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맹점주 협의회 뭐 가맹점주, 여기는 사실은 진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SPC 파리바게뜨 이익을 대표하는 곳이고요.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뻔뻔스럽다.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참 인두껍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인두껍을. 참. 피 묻은 빵, 나 진짜 어처구니. 이게 왜 피 묻은 빵이 사고와 무관한 말이라고 그래. 그게 왜 사고와 무관해요? 난 이런 표현, 이런 발상 자체가 기가 찹니다. 나 진짜 이렇게 파리바게뜨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홍보 관계자나 번호 까버릴 겁니다. 근데 경고합니다. SPC 홍보 관계자들 번호 다 깝니다, 제가.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발 제가 그런 극단적인 짓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행태를 한다면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잘 압니다. SPC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조팀도 자주 찾아와요. 누군지 다 알아요. 확 까버린다 진짜 니들. 예. 점주들을 피해,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점주들은요, 언론 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불매운동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SPC 본사한테, 야, 니들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니들은 왜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런 우리한테 피해를 끼쳐? 그러니까 니들이 손해배상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는요, 파리바게뜨 본사 때문에 피해를 본 거지, 언론이나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왜 엉뚱한데
어디에서 뺨 맞고 엉뚱한데 손 그렇게 해요. 자, 진짜 SPC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시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홍보 관계자들, 담당자들 전화부터 깔 겁니다. 여러분, 깔까요? 자, 네. 토요일에 집회장으로 나갑시다. 예, 집회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자, 이 파리바게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SPC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SPC 얘네들이요, 분리하면은 꼭 점주들을 끌어 넣어요. 그전에도 뭐 안 좋은 그 당시 옛날에 그 제빵사들 파업하면서 조금 노사 갈등이 길어졌잖아요. 그때도 누구를 싸움에 앞장세웠느냐? 예. 점주들을 앞장세웠어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제빵사들을 탄압하게끔 만들고, 점주들이 항의하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 노조의 파업을 탄압했던 바 있습니다. SPC 얘네들이 하는 짓이 원래 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은 홍보팀 번호 확 까버린다는 소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버릇이 아주 못됐던 게, 사망사고 나기 며칠 전에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노총에 욕심이 끝이 없는 바람에 SPC가 멍들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못된 놈들이야. 참 못된 놈들이에요. 얘들은요, 정말 불매운동 이번에 터진 게 정말 사실 좀 기적적인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터졌어야 됐어요. 제빵사들, 얘네들 더군다나 제빵사들이 노조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민주노총 못 만들게 하려고, 민주노총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국노총, 어용노조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노조원들 다 몰아놓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빵사들도 원래는 SPC에서 직고용한 게 아니라 그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간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말 안 들으면은 간접 고용회사를 아예 고용회사를 없애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조를 탄압했고, 몇 년 동안 탄압에다가 혼쭐 났었죠, 한번. 근데 아직까지도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버릇을 못 고치는 거는 기업주야 원래 태생이 그러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런 기업주들의 뒤를 서포트해주는 이 홍보팀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팀, 노무팀. 그래서 제가 이 홍보팀 혼쭐 한번 내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도록, 홍보팀, SPC 홍보팀 제발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이자 당부입니다. 자, 다음 얘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저께 경찰이